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문제는 그 트리 쉐이킹에서 트러블 슈팅을 겪었던 문제인데, 제목은 동명이인의 트리 쉐이킹 사이드 이펙트 옵션으로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네. 유난히 번들 크기가 큰 패키지. 저희 모멘트 프로젝트에서 번들 분석을 하던 중에 아이콘 패키지인 루시드 리액트의 비중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은 약 20개였는데, 이 노드 모듈 수에서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으쌰. 이거는, 네, 트리 쉐이킹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해서 이 관련 설정을, 웹팩에서 관련 설정을 하나씩 점검했고, 그 결과 특정 옵션을 수정해서 번들 크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하고도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옵션은 트리 쉐이킹을 돕기 위한 옵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놓친 거였는지, 근본 원인과 올바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리 쉐이킹은 사시는 거 보는 것처럼 트리 쉐이킹, 나무 흔들기. 네, 나무도 흔들다 보면 좀 쓸모없는 잎들은 떨어지잖아요. 이제 트리 쉐이킹도 이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이렇게 제거해서 최종 번들 크기를 줄이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이 트리 쉐이킹은 정적 분석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즉 코드 실행하기 전에 임포트, 익스포트 구조를 분석해서 제거 대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 단위이고, 각 모듈은 자체 스코프를 가지며 익스포트로 공개하고 임포트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두 가지 주요 모듈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커먼JS랑 ES 모듈스가 있습니다. 커먼JS는 이 require로 임포트하고 모듈 익스포트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ESM은 임포트로 임포트를 하고 익스포트로 익스포트합니다. CJS는 이 임포트와 익스포트 관계를 분석해서 트리 쉐이킹이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거 CJS는 임포트 익스포트 관계를 런타임, 즉 코드 실행 중에 분석을 해서 이 트리 쉐이킹이 불가하고요. ESM은 컴파일 타임에 이 관계를 분석해서 트리 쉐이킹이 가능합니다. 네, ESM은 MJS 확장자를 쓰면 적용이 되는데, 이게 패키지 JSON의 타입의 모듈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확장자를 JS로 써도 ESM으로 적용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를 지정했으므로 ESM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선 그 번들 해결 과정으로는 먼저 맨 처음으로는 웹팩에서 사이드 이펙트 폴스 옵션을 지웠더니 트리 쉐이킹이 잘 되었고, 먼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만 번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사진을 크게 보면 이게 그 사이드 이펙트를 폴스 옵션을 삭제했더니 앞서서는 뭔가 여기 노드 모드스에 4분의 1 크기로 그 루시드 리액트가 있었었는데 그게 요만해지고, 이걸 보면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던 아이콘만 이렇게 번들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찝찝하다고 말했죠. 너무 찝찝함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트리 쉐이킹을 돕는 옵션 아닌가? 이 사이드 이펙트 폴스는 말 그대로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며 사용하지 않는 모듈은 제거해도 된다라는 힌트를 번들러에게 알려주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즉 트리 쉐이킹을 돕는 힌트 같은 옵션인데 오히려 트리 쉐이킹이 잘 동작하지 않고 이걸 지우니까 트리 쉐이킹이 이렇게 되니까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너무 바쁘고 해결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다시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해를 했으면 알았습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또 트리 쉐이킹 관련해서 사이드 이펙트 옵션이 또 있었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힌트 같은 트리 쉐이킹, 트리 쉐이킹 돕는 옵션은 이 패키지 제이슨의 사이드 이펙트 옵션이었고, 제가 잘못 설정한 옵션은 웹팩에
옵티미제이션 사이드 이펙트의 옵션이었습니다. 이게 공식 문서인데요. 예, 저도 실제로 이 웹팩 컨피그에 있는 옵티미제이션에서 사이드 이펙트의 폴스 설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설정, 이 내용을 보면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패키지 제이슨 파일에 사이드 이펙트 플래그를 이 웹팩이 인식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즉, 저는 이 설정을 웹팩에서 그냥 펄스를 해두어서 이 웹팩이 패키지 제이슨의 사이드 이펙트를 못 읽도록 한 거였습니다. 즉, 이 웹팩의 이 설정은 그냥 이 패키지 제이슨의 사이드 이펙트 옵션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정인데 제가 그냥 그걸 false 처리해서 이 옵션 자체를 못 읽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을 올바르게 수정했습니다. 이 웹팩의 옵티미제이션 사이드 이펙트는 true로 했고, 참고로 기본 값은 true인데 제가 false로 했었고요. 네, 이렇게 false에서 true로 했고, 그리고 패키지 제이슨의 사이드 이펙트 설정은 올바르게 기입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false가 아니라 설정 좀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 설정은 특정 파일이 제거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옵션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파일들을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일을 기입한 이유는 이 CSS는 이 CSS 임포트는 스타일 적용 자체가 목적이므로 사이드 이펙트로 취급돼서 제거가 되면 안 돼서 했습니다. 이게 임포트 CSS 하면 이 스타일 태그가 돔에 주입이 되므로 사이드 이펙트라고 이고요. 그래서 이모션은 이 렌더링 시 돔 조작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 센트리도 런타임에서 에러를 추적해서 전역 상태와 핸들러를 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또 구글 애널리스트는 초기화 시 전역 상태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수행함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제거하면 안 된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더 근본 원인, 아까 그 로시드 아이콘이 번들 크기가 컸었던 그 근본 원인을 좀 더 찾아봤었는데요. 제가 노드 모듈스 파일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각자. 거기서 루시드 리액트 패키지를 까보니까 이 로드 모듈스에서 루시드 리액트에서 패키지 제이슨 봤는데 여기에 사이드 이펙트에 false가 있더라고요. 즉 여기 모듈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듈들은 다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웹팩에서 옵티미제이션 사이드 이펙트 false로 해당 힌트를 꺼버린 상태가 되어서 이게 이 아이콘이 트리 쉐이킹이 되지 않고 번들에 다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들 크기가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번들 지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번들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탯은 웹팩의 빌드 정보 기준의 크기이고, 즉 최종 압축 전의 코드 크기이고, 이 parsed는 최종 번들 파일에 들어간 실제 코드 크기이고요. gzip은 parsed 번들을 gzip으로 압축했을 때 크기로 네트워크 전송량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네, 저는 이 프로덕션 환경하고 parsed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잘못 설정했을 때 번들 크기입니다. 이 옵티미제이션 사이드 이펙트를 false로 했을 때는 전체 번들 크기는 1.51MB였고 여기 딱 봐도 루시드 아이콘 패키지가 번들에 크게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제거만 한 상태, 즉 1차적으로만 해결한 상태에서는 전체 번들 크기가 769.56KB 그래도 거의 반절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그 루시드
그 리액트 번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웹팩의 사이드 이펙트를 true하고 패키지 제이슨의 사이드 이펙트를 올바르고 지정했을 때는 조금 더 줄어서 705.34kB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번들 크기가 1.51MB에서 705.34kB로 약 53.3%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로 확성하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들 크기가 성능에 미치는 것은? 네, 번들 크기는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번들 크기가 크면 네트워크 전송 시간이 늘어서 초기 로딩이 느려지고 또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 파싱, 컴파일, 실행 시간이 늘어서 메인 스레드를 더 오래 점유합니다. 또 그 결과 렌더링 시점이 늦어져 LCP가 악화될 수 있고요. 즉 번들을 줄이면 전송도 빨라지고 브라우저가 실행할 자바스크립트도 줄어 체감 속도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 저희 번들 그 잘못된 설정일 때 LCP가 1.6초였는데 올바르게 설정한 후 LCP가 1.3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이거 추가 개념으로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리 쉐이킹 시, 네, 트리 쉐이킹 시 이 번들러, 즉 웹팩은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네, 앞서 트리 쉐이킹은 정적 분석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분석하여 판단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math.js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add, subtract, multiply 이렇게 코드 3개의 함수가 익스포트 되고 있고 인덱스에서는 이 세 함수 중에 add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번들링하면 사용되지 않는 코드는 번들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add만 번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코드의 예시였고요. 네, 실제로 정적 분석이 어떻게 일어나면 번들러가 파일을 읽으면 코드를 AST, 즉 추상 구문 트리로 파싱을 합니다. 이 AST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본 코드가 add 코드가 아까 이랬으면 추상 구문 트리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건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직접 파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대충 해석을 해보면 이 add 이름이 add인데 또 export 모시기 타입이다. 이걸 코드 실행 없이 이렇게 번들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러는 실제로 이 모든 파일을 AST로 파싱을 하고 이 export named declaration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import declaration을 수집하고 그걸 대조를 합니다. 앞서 export는 여기서 아까 add, subtract, multiply는 다 export를 했죠. import는 add만 했고 그래서 이걸 대조를 합니다. export를 했지만 이 임포트를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를 되지 않았거나 임포트 해더라도 실제로 참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조를 합니다. 이런 추상 구문 트리의 이 정보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맞지 않는 건 제거 대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정적 분석이 일어나서 이렇게 트리 쉐이킹이 일어납니다. 끝입니다. 네. 종료.